네, 안녕하십니까. 쌤 양입니다. 세상에는 할 일도 많고, 또 세상도 넓고, 세계도 넓습니다. 매우 큰 주제가 많죠. 근데 작은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사실은. 국가의 경쟁력, 이것도 엄청나게 큰 주제죠. 사실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럼 재점검하면서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선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일본의 수상도 활약을 보면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협력 상생이 사실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정된 국토 공간 속에서 지원의 한계 속에 최대의 효과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세금을 아주 잘 써야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극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해야 합니다. 퓨전의 시대에 다목적 다판단 기준에 의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계층 간의 갈등 구조, 해결, 이데올로기 대결, 이런 것도 구도를 좀 타파를 좀 해야죠,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이미 이데올로기상 이겼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실 버려진 이데올로기인데, 이런 거를 매몰돼 있다가 탈피해 오신 분들,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계시죠.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분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노력으로 사실은 나라가 건국이 됐고, 박정희 대통령의 또 집년, 또 끈기, 경부고속도로 개통한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때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신행정 수석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때는 안보상 중요한 게 있었고 지금은 전방후방이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는데 미사일도 갖고 있고 무슨 전방후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 나면 다 죽고 타격 있고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도 폭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비, 핀비 이런 현상들 극복을 해야 되겠죠. 좀 국가적으로 배치를 꼭 해야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데모 같은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고 협력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윈윈이라는 것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사회가 좀 예측 가능성 있게 돼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이거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바뀌고 못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사회가 예측 가능성이 없다,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다, 이런 차원에서 뭘 만들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국민이 무슨 생지입니까? 모로모터입니까? 실험실의 생지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우리 특히 20대, 30대, 지금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테크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노후를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60대, 70대,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부동산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건 그분들의 운이고 지금 20대, 30대는 주식이나 다른 재테크 공부를 통해서, 경제 공부를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제교육 Z급 채널을 제가 주도로 해서 만든 겁니다. 20대 국민연금도 잘 드시고 민간연금도 많이 드시라고 하셨죠. 주식은 한국 주식은 지금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안 하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왜? 한국 주식은 주주 친화적이 아니고 너무 세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력들이 주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식을 이익을 챙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소리를 내서 주주 친화적인 한국 증시, 우상향하는 주식을 많이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윈윈을 해야죠, 그죠? 아니 뭐 저기 대주주만 좋은 일 하고 또 우리 개미라고 하는 것은 개미가 아니죠, 사실은. 특정한 우리 피하 아주 귀중한 월급 같은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가 고비용 구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치하는데 지금 그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5천만인데 지금 300명이 넘습니다. 300명. 그 다음에 도의원 있죠, 시의원 있죠, 구의원 있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국회의원도 반으로 줄이고 또 보좌관, 비서관도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법을 만들었으면 그 국민들이 이거 잘못된 법을 만들었으니까 당신들 책임지세요. 소송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부 관료도 마찬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정책의 사전, 사후, 평가, 모니터링을 잘해서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없는 이 공공 부분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이게 민간하고 경쟁을 합니다.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애국자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애국자는 전부 다 공무원이 아니고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물론 대기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근로자 당연히 애국자이시죠. 자, 우리나라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우리가 한번 함께 움직여 보십시다. 그래서 정책적인 평가, 입법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들 연락을 많이 주십시오. 제 주변에 또 이렇게 연구하실 분들도 있고 불합리하다 그러면 좀 제도 개선시키는 것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민원을 해결해주는 상부상조하는 그런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죠?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1989년에 입법이 돼가지고 1990년서부터 시행을 하긴 했는데 3년에 한 번씩 30에서 50%인가 초과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아주 센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생산적으로 좀 써라 뭐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이게 스위치를 한 개만 눌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를 다 만족시키는 그 통합의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 가지 목적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토지 공급을 좀 원활히 하자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죠. 주식을 갖고 있는데 팔지도 않는데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테슬라를 엔비디아를 300불에 샀어요. 500불에 샀습니다. 1000불이 됐어요. 500불이 남았어.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부터 내라는 거예요. 이런 몰상식한 법을 그때 당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스마트하신 국민들이 헌법 소원을 하셔가지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했죠.
미실현 소득의 세금을 매기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간단한 건데 이걸 갖다가 한참 끌다가 위헌 판결을 낸 것도 좀 그렇지만 그 법을 만드신 분들도 그 다음에 거기에 세금을 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뭐 이런 분들 억울하시겠죠. 뭐 그런 게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 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그렇다고 해도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미래지향적으로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좀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들춰내서 좀 스마트한 국민들이 좀 노력을 하는 그런 정책적인 리볼루션, 정책적인 혁명이죠. 정책 평가를 재음미하고 재진단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재테크에도 밀접합니다. 사실은 우리 50대, 60대, 뭐 40대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제도가 심플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신경 쓸 수도 없어요. 요즘은 범칙적인 아주 뭐 변칙적인 조항이 엄청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 경제, 이 시장 경제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재개발이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재개발이 그 어떤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빌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뭐 단독주택 가지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돈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파트가 생기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재개발로 조합이 형성이 되면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조합이 형성이 돼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정 부분을 넘겨서 비율을 넘겨서 구청에다 시청에다가 접수를 해서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불확실성이 좀 개선이 된 거죠. 그러면 100원짜리 집이 120원이 되고 130원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분양만 남은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100원 하던 게 200원 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시장 경제에 맞추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부정하는 세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정책적인 어젠다가 이거에 시장에 어긋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시장을 이기려는 정책 이런 거는 사실은 좋지 않다.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정책 이랬다 저랬다 여기선 저렇게 하고 저기선 다르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확실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피TV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Political Economy, Entertainment and Science, Good Life, Happiness, Money Rich Business, Culture, 정치, 경제, 문화, 삶, 비즈니스, 3PD, CPD, Superior Excellence Platform입니다. Experience and Lecture and Talkshow도 합니다. 재테크 주식 부동산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결론은 이 땅의 젊은 층부터 미래가 불안하고 중장년층도 노후 대비가 확실한 층이 적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영상도 많이 올리려 합니다. 법인 체제로 운영합니다. 법인은 SEPD Inc., 컨설팅, R&D, 부동산 개발, 에이전시 비즈 교육 등입니다. 다양한 경험자 출신들이 쉬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3PD입니다. 실제 증권사 출신, 자산운용사 출신, 현역의 도움도 받습니다. 미국 자료는 월스트리트, 유펜, 칼텍 출신 등의 자료도 받아 참조합니다. 매일매일 대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컨텐츠는 직접 작성하여 영상 제작합니다. 영상은 직접 촬영한 영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화할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책임 있는 컨텐츠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증액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제 경영 산업 정책 기초는 그냥 숙지하세요. 세상은 경제는 정책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정책 효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100만 원, 1000만 원이 소중합니다. 흐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박사급 이상이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영상에는 크게 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추후에 개선합니다. 세피디TV의 좋은 정보 제공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개발원 GDI 아카데미와 도 함께합니다. 세피디TV입니다.